이번 시간에는 평면 좌표의 첫 번째 시간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목표이고, 평면 좌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개된 글을 보면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 번호를 이용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도로명은 도로의 폭의 크기에 따라서 대로, 로, 길로 정하며 큰 도로에서 나뉘어서 갈라지는 작은 도로는 큰 도로의 명칭과 함께 숫자를 써서 도로명을 붙인다. 우리가 우편물 주소나 택배 주소를 이야기를 할 때에 무슨 로, 무슨 대로, 무슨 길 이런 용어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건물 번호는 도로 시작점에서 20m 간격으로 도로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가 붙는데 도로명이 같은 구간에서는 도로의 진행 방향으로 건물 번호가 커진다. 즉 순서가 붙여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림의 예를 보면 강수로는 길이 크기 때문에 대로, 그 다음에 로, 또 골목길은 길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순서대로 번호가 중앙로 1, 3, 5, 7 이렇게 나가죠. 왜 1, 3, 5, 7이냐면은 도로의 진행 방향의 왼편이기 때문에 홀수, 오른편에는 짝수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아래 그림과 같이 간격이 20m로 일정하게 나누어진 직선 도로를 따라 건물 번호가 중앙로 3, 중앙로 5, 중앙로 7인 건물을 각각 3점으로 나타냈을 때 건물 번호가 중앙로 3인 건물과 중앙로 7인 건물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그러면 각각의 건물 사이의 거리가 20m죠. 그러니까 20m가 2개 있으니까 40m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수직선 위에 두 점은 A는 x1, B는 x2라는 좌표를 가졌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AB는 만일에 x2가 x1보다 크거나 같으면 AB는 x2에서 x1을 빼면 되죠. 즉 오른편에서 왼편을 빼면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1이 x2보다 크다고 하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면 되니까 x1-x2가 되기 때문에 통틀어서 나타내는 방법은 절대값 기호를 쓰면 되죠. x2-x1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 순서에는 관계없습니다. 즉 x2-x1의 절대값 한 것은 절대값 x1-x2가 같게 되는 거죠. 보기를 보면 수직선 위에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는 A의 좌표는 1, B의 좌표는 4이기 때문에 4-1을 절대값 하면 3이 되죠. 또는 1-4의 절대값을 하더라도 절대값 -3이 나오고 이것은 기호를 뺀 수니까 3이죠. 문제 1번은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X 좌표만 나와 있다고 생각해서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AB, 선분 AB는 절대값 6-에 -2를 하면 x2-x1이니까 결과는 절대값 6 플러스 2고 8이니까 절대값 8은 8이죠. 또는 순서를 거꾸로 해도 되긴 됩니다. -2에 -6을 해도. 2번은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선분 AB는 x2를 -7로 본다면 -7, -3이 되어서 절대값 -10이 되고 결과는 10이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는 10이 됩니다. 3번도 보면 선분 AB의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가 되니까 절대값 -8, -에 -4를 하면 -8 플러스 4가 되어서 -4가 되고 결과는 4죠. 4번은 선분 OA의 길이는 A의 좌표에서 원점 좌표를 빼면
절대가 보니까 5가 되겠죠.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A, B에서 각각 X축과 Y축에 평행하게 그은 두 직선의 교점을 C라고 하면 점 C의 좌표는 X2, Y1이고, 자, 그림을 봅시다. A라는 좌표에서 보면 A의 좌표는 X좌표는 X1, Y좌표는 Y1이죠. B의 좌표는 X좌표가 X2, Y좌표가 Y2이고 A의 Y좌표와 B의 X좌표가 C의 좌표이기 때문에 C의 좌표는 X2, Y1이 되죠. 따라서 A, C 사이의 거리는 C의 X좌표 X2에서 A의 X좌표인 X1을 뺀 거고 B, C의 거리는 B의 Y좌표에서 C의 Y좌표를 뺀 것이 되겠죠. 이때 X1과 X2와 또 Y1과 Y2가 같지만 않으면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고 하니까 이것을 방금 구한 좌표로서 정리를 하면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제곱근을 취하게 되면 루트 x2-x1 제곱 더하기 y2-y1 제곱이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x1과 x2가 같거나 또는 y1과 y2가 같을 때도 성립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두 점 AB 사이의 거리는 AB는 루트의 x2-x1 제곱, y2-y1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특별히 이 원점과 한 점 사이의 거리는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제곱을 제곱근을 취한 것과 같다. 즉 OA는 루트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보기는 두 점 AB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는 루트 1-3의 제곱 플러스 4-1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은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과 같죠. 계산 결과는 루트 25이고 5가 되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1번은 두 점 사이 거리 AB는 루트에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루트에 4-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4 1-3도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죠. 따라서 루트 8이 되고 루트 8은 2루트 2죠. 2번도 AB는 루트에 x2-x1 제곱 더하기 y2-y1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6-1은 5가 되고 5의 제곱이니까 25 플러스 9 플러스 3이니까 12의 제곱이죠. 12의 제곱은 144. 정리하면 루트 169가 되고 169는 13의 제곱이므로 13이 됩니다. 3번도 보면 AB는 x2-x1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계산을 하면은 1 플러스 2니까 1의 제곱이니까 루트에 1 플러스 5 플러스 4도 1이죠. 따라서 루트 2가 되겠습니다. 4번은 OA 사이의 거리는 원점에서 그리니까 x좌표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물론 3-0의 제곱, -4-0의 제곱으로 해도 되겠지만 원점일 때는 xy 좌표의 각각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따라서 3, 3은 9 더하기 4, 4, 16이 되어서 루트 25가 되고 루트 25는 5가 되죠. 다음 예제 1번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선분 AB는 루트 x2-x1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계산을 하면 1-3의 제곱은 플러스 9가 되죠. 따라서 루트 10이 되고 BC는 제곱근을 해서 역시 C의 x좌표 4 B의 x좌표 2의 제곱 플러스 y2-y1, y1은 마이너스 2죠. 정리를 하면 4-2는 2고 2의 제곱은 4죠.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4, 4, 16. 따라서 루트 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CA는 A의 x좌표 1 빼기 C의 x좌표 4의 제곱 플러스 A의 y좌표 빼기 C의 y좌표 제곱을 하면 1-4는 -3이고 제곱하면 9죠. 플러스 1-2는 -1이고 제곱하면 1이 됩니다. 따라서 루트 10이 되겠죠. 2번은 이를 이용하여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이의 결과를 보면 BC의 제곱은 AB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과 같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이 BC이므로 삼각형 ABC는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문제 3번은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라고 했죠. 좀 전에 예제에서 본 것처럼 선분 AB의 길이부터 구해보면 x2-x1 제곱 더하기 y2-y1 제곱을 하면 루트의 3의 제곱은 9죠.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죠. 따라서 루트 12가 됩니다. 다음에 BC의 길이를 구해보면 C의 x좌표에서 빼기 B의 x좌표를 하고 제곱 더하기 C의 y좌표 마이너스 루트 3 빼기 B의 y좌표 마이너스 루트 3 제곱을 하면 앞에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어서 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이 두 개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을 제곱하면 4, 3, 12가 되겠죠. 따라서 루트 12가 됩니다. CA의 길이도 구해보면 A의 x좌표 2 마이너스의 C의 x좌표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A의 y좌표 마이너스 C의 y좌표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정리를 하면 2 마이너스 1은 3이고 제곱하면 9죠. 플러스 0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 돼서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죠. 따라서 루트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예제 2번은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예제 2번은 두 점 A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X축 위의 점을 P라고 하고 X좌표를 X, Y좌표를 0이라고 하면 AP의 제곱을 구하면 제곱근을 할 필요가 없이 P의 X좌표 X-A의 X좌표 2의 제곱 더하기 P의 Y좌표 0-A의 Y좌표 4의 제곱 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BP도 구해보면 BP의 제곱은 X-B의 X좌표 -1의 제곱 플러스 P의 Y좌표 B의 Y좌표 1의 제곱이 되겠죠. 이므로 따라서 X-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과 같겠죠. -1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계산을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4, 4, 16 X제곱 2X 플러스 1 플러스 1 X제곱은 없어지고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18이 되고 X는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6으로 나눴으니까 3이 되겠죠. 따라서 구하는 X축 위의 점의 좌표는 (3,0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은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는 Y축 위의 점을 P라고 하고 구하는 점을 P의 Y축 위의 점이니까 0,Y라고 하면 AP와 BP가 같으니까 AP 제곱은 BP 제곱하고 같겠죠. 구해보면 이제 바로 구해봅시다. AP의 제곱이라는 것은 P의 X좌표 마이너스 A의 X좌표의 제곱 플러스 P의 Y좌표 Y의 마이너스 A의 Y좌표 2의 제곱은 BP 제곱은 P의 X좌표 마이너스 P의 X좌표 제곱 플러스 P의 Y좌표는 Y이고 P의 Y좌표는 Y이고 B의 Y좌표는 마이너스 2죠.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1의 제곱은 1이고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5배는 3, 3은 9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Y제곱은 없어지고 Y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마이너스 4Y의 마이너스 4Y는 상수는 우변으로 옮겨서 9 플러스 4는 13이고 1 더하기 4는 5니까 빼기 5가 같죠.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8Y는 8이 되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구하는 점의 X좌표는 0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죠. 수고 많았습니다.